자, 이번에는 5월의 정화입니다. 5월의 정화는 때가 걸록으로 돌아왔으니 간목을 치용하면 어지럽게 됨으로 마땅하지 않다. 1년 중에 5월이 제일 화기가 강한 달입니다. 정화는 간목을 떼어놓을 수 없으나 5월에 생하면, 이제 5월생이면 월령이 걸록이다. 수가 많이 투과나지 않으면 간목을 치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수가 많으면 관살이 많기 때문에 관인상생, 살인상생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5월에는 간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년 12달 중에 간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달이 딱 한 달입니다. 정화는 5월달. 연간에 거리를 두고 임수가 투간하여 정화와 탐합하지 않으면 임수가 용신이다. 용관하면 성정이 충실하고 후덕하다. 이 사주가 격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은요, 오히려 인품이 갖춰져서 굉장히 착한 면이 있어요. 성실하고 인품이 좋고 절대 뭐 감언이설이나 남 험담하거나 또 트릭을 쓰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혹 지지가 화국을 이루고 천간에 화가 투간하면 경금과 임수가 함께 양투하여야 과갑할 수 있다. 지지가 화국을 이루고 화가 투간하면 그냥 수는 적수 5건이 돼버리죠. 금생수 해줘야만 과갑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운에서 다시 수가 들어온다, 금수가 들어온다면 크게 또 대발합니다. 왜냐? 신강하기 때문에. 만약 토가 투간하여 임수를 극제하면 평범한 사람이다. 한여름에는 주로 4월, 5월에는 수를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토가 투간하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무기토가 투간하면 수를 극하는 것도 극하지만 또 탁수를 만들어요. 기토가 투간하면. 그래서 무기를 다 싫어합니다. 설령 임수가 지장되어 있어도 백정은 안 된다. 다만 운이 서북방으로 행하여야 바르게 발달할 수 있다. 하나의 개수가 투간하면 독살 당권인데 생을 받으면 여러 사람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어 권력을 잡는다. 하나의 개수가 투간하면 7살이잖아요. 거기서 금생수 받아서 이제 금의 생을 받으면 물길이 끊어지지 않죠. 그러면 계속 시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딱 하나만 투간해서 생을 받는 경우를 독살 당권이라고 합니다. 독살 혼자 살이 투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는다. 월령이 글록이면 재관이 투간하는 것을 기뻐한다. 다시 지지가 화국을 이루고 화가 투간하면 반드시 임계수의 관살이 뜨거움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것은 필연지세이다 했어요. 다만 임수가 투간하여 정화와 합화하면 화기격이 성격되지 않고 임수의 작용만 이렇게 된다. 합이 되어도 화하지 않는 합이 불화이다. 지지가 화국을 이루고 화가 투간하면 염상의 세력이 강한데 임수가 하나만 있으면 적수 5건이 된다. 적수 5건이라는 건 지금 초보자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있으면 화기가 많으면 왜 후라이팬에 뜨거우면 물을 넣으면 또르륵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듯이 한 방의 물을 달달 볶아서 물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수의 근원인 경금과 재관이 상생하여야 발달할 수 있다. 임수가 없고 개수만 투간하여도 그 이치는 같다. 7살이 약하면 재가 용신이며 재생살 해줘야 된다는 거죠. 7살이 왕하면 설계하는 인수가 용신이다.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용신의 그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꺼리는 것은 무기토가 투간하여 개수를
합제하거나 극제하는 것이며 이는 무용의 인물이다. 무기토가 투간해서 기토는 수를 탁하게 만들고 극해버리니까 수의 효용가치가 없고 기토는 그렇고 무토는 또 양간이라 강하죠. 그래서 무게합하면 화의 계절이기 때문에 무게합 화가 됩니다. 그러면 수의 효용가치가 전혀 없어져요. 화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무용의 인물이다. 그 수를 못 쓰기 때문에 쓸모없다 이거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화기격이 5월에 생하면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이제 무게화와 하는 경우입니다. 지지에 인진이나 해묘가 있어도 화목할 수 없으며 헛되게 화를 생하니 평범한 사람이다. 이제 월지가 인이면 괜찮아요. 월지와 시에 인이 있으면 정임한목하고 또 무게화하는 거는 본인이 정하기 때문에 무게화는 옆에서 개를 잡는 거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고 화기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세가 순수하여 의식이 풍족하고 중년에 이르면 부유하다. 그리고 의식은 풍족하다. 하나 신앙하고 극설이 없으니 자식을 형극하고 노력이 있어도 그 공을 이루기 어렵다. 이제 여름이라 5월이기 때문에 화기격이 성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합의불화라 그랬죠. 그러듯이 이런 경우는 중년에는 좀 부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자식을 형극하고 노력이 있어도 크게 공을 이루긴 어렵다.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기대하라 이거죠. 크게 빼어난 어떤 실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기격은 월지를 반드시 얻어야지만 화기격의 그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병호시이면 한 방울의 물로 타오르는 불길을 잡을 수 없으니 반드시 성도의 명이다. 만약 연지의 자수를 만나면 비록 과갑은 할 수 없어도 의식이 있다. 5월인가요? 5월에 여기 예문인가 봐요. 염상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염상격이 잘 없어요. 가색격도 하나 있긴 한데 종격이 좀 드물더라고요. 이 성도의 명이라 하면 좀 사주가 한쪽으로 편중돼서 식정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사회생활 하지 말고 돛 닦으러 가서 그 안 좋은 사주를 돛 닦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헤쳐나가라는 거죠. 돌을 닦고 하면 안 좋은 그 액사를 좀 이렇게 소멸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사주를 주로 성도의 명이다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만약 지지에 자수를 만나면 비록 과갑은 할 수 없어도 의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교재 있나요? 예. 넣어놨나요, 제가? 비록 합의불화이나 임수가 통근하여 병화를 극제할 수 있다. 임수가 뿌리를 내려서 병화를 극제할 수 있다. 정임합 해도 여기는 목이 없으니까 정임합목해서 합이 불안되지 않고 여기서 해미가 있어도 일단 목이 없잖아요. 목이 없기 때문에 정임합목해서 화기격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화기격은 옆에 있어야 그 화기격이 좀 더
깨끗합니다. 이렇게 멀리는 거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가운데 이렇게 겁재가 끼어 있는 경우는 화기격으로 보지 않아요. 신해가 병신합파하고 오해가 암합하여 겁재를 방어할 수 있으니 의식주가 넉넉하다. 여기서 이렇게 병신합한다?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신금이 정화를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병화가 너 거기 있네 하고 내가 갈게 라고 가면은 가능은 합니다. 병화가 합을 하면 겁재 역할을 앞에서 덜 한다는 얘기예요. 덜 하면 이 임수를 내가 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의식주는 있다. 왜냐? 관고잖아요. 습토가 있기 때문에. 또 이 화는 화생토하고 여기는 합을 하러 가고 또 여기 화생토하고 또 오해 암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병신합, 오해합 하다 보면 겁재의 역할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물은 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원래 교재에는 없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자, 2번을 볼까요? 2번은 연주의 임자가 임수가 왕지에 임한 것이니 임자가 있으면 임수가 왕지에 임했다는 겁니다. 수와 기세를 이뤘다. 여기서는 경자가 있고 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화토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와 기세를 이뤘다. 왜냐하면 겁재를 임수가 딱 극을 하잖아요. 극을 하면 겁재를 극하면 겁재가 날뛰지 않아요. 그죠? 날뛰지 않고 착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좌우충하네요. 좌우충하니까 일단 겁재를 극하고 좌우충한다. 이제 5월이니까 화가 워낙 강해서 이런 경우는 완전히 화를 겁재를 완전히 멸시키지는 못해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쌍으로 붙지 않고 1대1로 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의 덕을 본다. 수의 세력도 강하잖아요. 그렇죠. 왕지 안 잡기 때문에 여기도 왕지 안 잡고 여기도 왕지 안 잡고 병분에 있는 금생수가 멀리 떨어졌지만 그렇죠. 여기서 금생수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금이 어떻게 건너가요? 가다 다 녹아버리는데 관살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금이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세력이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화토와 금수의 세력이 비슷비슷하다. 이제 그런 경우는 물론 여기서 좌우충해서 이건 좀 좋지가 않지만 천간에서 극해주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도 좋기는 좋은데 이제 수가 닿치면 안 되니까 충당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여기 세력 다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세력 다툼하는 건 운에서 와서 부족한 걸 합세해서 덤비는 경우고 여기는 원래 짜여져 있는 거는 세력 다툼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수관을 치용하면 반드시 지시에 통원하여야 하고 여름이기 때문에 금의 상생이 있어야 하며 인수를 만나지 않아야 상격이다. 그렇죠. 한여름에 뜨거움을 해소해야 되는데 인수를 만나면 수용신의 기운을 빼버리기 때문에 이제 목생화도 안 좋지만 수의 기운을 빼버리는 게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용신의 포커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 다음 사주입니다. 이건 원래 이 교재에 있던 내용이고요. 보관무보이다. 보관무보다. 관이 혼자 있으니 정인한목해서 이거는 화기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월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가화격으로 볼 수 있고요. 진격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여름인데 금생수를 못 해주잖아요. 금이 없어요.
그래서 관이 외롭게 혼자 있다 해서 고관무보라고 한 겁니다. 이 명조는 사주에 재가 없으니 가화격이 화신유효이다. 화신유효라는 것은 화기격의 그 기운이 남아있다. 간목이 투관하여 관을 설기하며 목화가 성황하니 도리어 수가 병이 된다. 이제 여기서는 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수는 화기격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가 수가 들어오면 수가 들어와서 다치게 되죠. 이 수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수는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여름에 뜨거운데 여기서 이 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여기서 화기격이 성격했기 때문에 더 무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무술대운부터 기대운까지 15년간 크게 득이하였고 자운에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이 있었다. 죽으면 괜찮은데 운에서 합세해서 경자운인가요? 여기서 회사가 합세해서 덤비면 그때 이제 사단이 난다고 그랬죠. 이분은 여기까지 사셨으면 장수하셨어요. 근데 해는 인해 한목 되고 해묘 또 목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수가 들어와도. 그러나 오해 암합을 한다든가 해적 합세하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바라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해는 기까지는 괜찮았다. 15년간은 괜찮고 여기서는 그냥 그랬고 다음 운에서 여기서 재앙을 만났다 했어요. 자자가 만나서 좌우충. 자는 원래 힘이 세니까 오화를 충분히 덮친다. 그러고 여기는 죽어 있다가 자를 만나서 좌우충 같이 하니까 여기서 충하니까 이제 아마 여기서 사망하셨을 거예요. 재앙을 만났다라는 것이 여기서 사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운에 여기서 위에서 이거 깨지고 아래에서 또 깨지고, 그래서 원국에 갖고 있는 것보다 대운에서 약한 오행이 들어오거나 없는 오행이 원국에 없는 오행이 들어와서 충극 맞을 때 그때 큰일이 납니다. 그때 이제 암도 잘 발생을 하고요. 사고도 잘 나고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환자는 사망하겠죠. 적천수의 강중적과 세세거기과라는 것인데 강한 무리를 대적하기에 그 세력이 약하면 그 약한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조금 아까 그 자수 워낙 세력이 강하다 그러면 그 자수는 쓸모없으니까 제거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 간지에 화국을 이루지 못하고 지지에 수국을 이루거나 수가 투간하면 반드시 간목을 채용하여 정화를 이끌어 와야 한다. 살인상생, 관인상생 하면서 정화를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죠. 화국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는 해묘가 수가 되어 있네요. 해묘가 목이고 뿌리가 있고 간목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수가 강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해묘해서 모기를 하더라도 이 간목이 옆에 있어야 이 사람이 이 관살에 쌓여 있는 경우는 오히려도 간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수를 용신으로 쓰기에는 정화는 병화보다 약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좀 대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간목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여기서 살인상생하고 지지에서는 해묘 합하면 그래도 사주가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는 경금으로 백합하며 목화 통령을 이루고 대구 크게 불기하다.
여기 경금 하나 더 들어오면, 그렇죠. 걸록이 힘이 있고 경금이 들어오면 괜찮죠. 이 개수는 별로 힘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합세하는데 목으로 보면 또 개수가 힘이 없죠. 그러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하는 강함이 있다. 살인상생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살인상생하기 때문에 경금이 들어와도 갑경정으로 귀를 누릴 수 있다. (4월에) 용간목과 같은 위치이다. 자, 정화는 간목이 있어야 존재가치가 높아지는데 목이 적고 화가 많으면 목의 본성을 그러니까 태워버린다. 정화의 빛이 하늘 높이 드러나지 못하여 영화가 오래 가지 않는다. 목이 적고 화가 많으면 에너지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타버린다는 얘기죠. 뜨거워서. 그래서 영화가 오래 가지 못한다. 간목을 치용하면 다시 경금으로 벽갑 인정하여 목화 통명이 되면 부귀하다. 4월에 용간목과 같은 위치로 추리한다. 혹 월지가 걸록이고 지지가 모두 생황하거나 합국인 경우 다시 화가 투가 나면 뜨거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수가 있어야 한다. 수가 없으면 태왕한 사주에 의지할 곳 없으니 고독하고 가난한 고빈격이다. 만약 여명이 이와 같으면 반드시 비군이가 된다. 여름에 태왕한 사주에 수가 없으면 아까 그 스님 사주라고 그랬죠. 성도의 명이라 그랬죠.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명도. 만일 운이 북지로 행하면 도리어 흉하고 위태로워진다. 이런 경우는 아까 강중적거라 그랬죠. 약한 건 아예 버리는 게 낫다 했는데 또 운이 북지로 행한다. 수운으로 행하면 그때 오히려 위태로워진다 했습니다. 5월에는 월지가 걸록이니 지지가 남방이나 화국을 이루고 갑을목이 많이 있으면 염산격이다. 만약 무기토가 있으면 화염조토이면 염산격이 아니다. 화염조토가 그럼 이것도 무슨 격인가 싶은데 화염조토는 가색격도 안 되고 염산격도 안 됩니다. 가색격이 되려면 월지를 토를 얻어야 하고요. 화염조토는 염산격은 토가 많으면 오히려 모래로 불을 끄는 역할이 돼서 염산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화염조토는 크게 쓸모 있지는 않아요. 토운으로 행하여 화기를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염산격이 아니고 화가 강한 경우는 수가 없을 경우 치용할 것이 없다 그러면 화생토해서 설계하는 식상을 용신으로 쓸 때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만약 운이 수운으로 행하면 도리어 위험하다. 이는 적수의 여신으로 치솟는 불길에 한 방울에 물을 뿌리는 것이니 그 불꽃을 격발시키기 때문이다. 5월의 정화는 신앙하면 관살인 수가 용신이고 금수가 많거나 신약하면 인수가 용신이니 간목이 용신이다.